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양반전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인 양반전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은 풍자의 개념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 여러분들이 풍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보고 활동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반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양반전의 경우에는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정선의 몹시 가난한 양반 한 명이 환곡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감사에 걸렸고 군수는 안타까워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을의 부자 한 명이 양반의 환곡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반 신분을 사기로 했죠. 그러다가 그 사실을 군수가 알게 되고 군수는 그 부자를 칭찬하면서 자신이 직접 양반 매매 증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반 증서 첫 번째에는 양반들이 하지 않아야 할 행동들만 쭉 늘어져 있다가 그래서 부자가 봤을 때 별로다, 좀 이득이 될 만한 건 없냐 해서 다시 써줬는데 두 번째 양반 증서에서는 이제 부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쭉 나열했던 내용이었죠. 그 증서를 본 부자가 양반의 삶이 도둑놈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하면서 양반 되기를 포기하고 떠나갔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양반전의 갈래는 소설인데요. 이 한문으로 쓰인 소설이고 길이가 짧으니 단편소설, 그리고 풍자를 목적으로 한 소설이라 풍자소설로 구분이 됩니다. 이 작품의 성격은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밝히는 내용이니까 고발적인 성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재는 양반 신분의 매매, 즉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죠. 이 작품의 주제는 양반들의 공허한 관념. 공허하다는 건 텅 비어있다는 의미예요. 관념이라는 건 생각, 가치관, 이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생산성이 전혀 없다 해서 비생산성, 그리고 본인들이 짱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특권의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먼저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잘 보여주고요. 무너져가는 양반들의 위선적인 생활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위선이라는 건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꾸며진 모습, 즉 거짓된 모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풍자의 개념과 효과인데요. 여러 번 말했지만 풍자라는 건 이 현실의 부정적인 대상이나 모순을 빗대어서 넌지시 은근히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양반전에서 드러나는 풍자를 한번 보면 먼저 양반의 외모를 번거지를 쓰고 짧은 잠바기를 입고 이런 외향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후줄근하고 허접한 옷을 입고 있는, 또 길에서 엎드려서 군수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양반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그려서 대놓고가 아니라 은근히 폭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읽는 이, 즉 독자에게 쾌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통쾌함이죠. 다음은 양반 매매 증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매매 증서 내용을 보면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규범, 생활 태도를 다루고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말이죠.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양반의 모습은 이 현실적으로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모습, 공허한 관념,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매매 증서는 양반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뤘죠. 근데 그 특권이 특권 같지 않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문제였죠.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양반의 모습은 이 부당한 특권을 남용, 즉 막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모습, 이 첫 번째 증서의 그 양반들의 허세, 멋진 척들은 어디 가고 남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그런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또 양반의 권력 세습과 무비도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비도식이라는 건 이 빈둥빈둥 놀고 먹는 태도를 말해요. 이러한 서민층을 수탈하는 양반들의 부도덕함과 비인간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양반전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 볼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림을 4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풍자 전문 일러스트 작가인 파웰 쿠친스키라는 작가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이 작품들이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대답을 여러분들은 댓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게요. 어두운 공간에 누가 앉아있죠. 불을 쬐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벽 너머에는 밝은 공간이 보이고 사다리의 높이도 충분한데 사다리에 다리가 없어요. 그 다리를 잘라서 불을 피우고 있네요. 이 그림은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2번 그림입니다. 청소기를 밀고 있죠. 청소기로 무언가를 지우고 있는데요. 뭘 지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청소기의 모양이 좀 이상하죠?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은 3번 그림입니다. 3번은 익숙한 로고가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자세로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어요. 무엇을 풍자하고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떤 대상을 비판하고 어떤 사회 현상을 풍자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은 4번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오직 그 옆에 쏟아져 있는 물감인지 페인트인지에 계속 거기만 신경을 쓰고 있네요.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변에 그 풍경이 어둡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사진을 보고 어떤 대상 또는 현상을 비판하는 것인지 본인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보이시죠? 1번 그림이 풍자하는 내용은 뭐뭐뭐뭐 같다. 왜냐하면 뭐뭐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그동안 양반전을 통해서 우리가 풍자라는 표현 방식을 배웠죠. 이 풍자라는 표현 방식은 더 크게 봤을 때 대단원인 개성과 표현이라는 단원에서 표현 방법의 하나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풍자 말고 또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